시즌2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뭔가를 찾아보는 모습. 지난주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녹화할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찍으라고 미리 주제를 전해줬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했으나 사전 준비를 했어요. 역시나 오늘도 다른 내용의 방송을 할 거라고. 네? 아 팀장님 이거 아니지. 제가 얘기했던 아이템이 이런 거였어요. 트롯 전국체전이 한참 하고 있고 이제 미스트롯도 이제 시작을 하니까 어떤 그렇죠. 출연자들이 눈길을 끄는지 그쵸. 하여튼 뭐 그거였으니까. 제 2의 트로트 2세들이 많더만요. 이게 주제인데. 그 트롯 전국체전 2회를 보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 부분. 트롯 가수 2세라고 곡할할 수는 없고 작곡가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트롯인으로 살아오신 분들의 2세 분들을 이번에 2명이 넘길 거라는데 우선 누구? 이승아? 네, 이승아 씨. 맞아요. 그 심사위원단을 바라보면 얘기를 하죠. 제 아버지가 저기 계십니다. 그러면서 누굴까? 방송을 알아. 사실은 이제 저는 누군지 알아서 바로 오 그래요? 이씨니까. 본명을 아시니까. 본명 성이 이씨인 가수가 누군지 아니까 얼추 90% 이상은 서른도시 딸이구나. 노래가 딱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심사평을 한 것도 역시 서른도시였어요. 그러면서 뭐 노래를 하고 있긴 한데 트롯이라고 하는 장르를 갖고 있는 그 매력을 표현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심사위원들도 맞아 저건 뭐 트롯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어 하면서 평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딸인 거예요 이제. 나중에 얘기는 자기 진짜 떨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고두심 씨의 반응이 그거였어요. 참 좋은 교육 방법인데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긴 한데 끔찍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잔인하죠. 심지어 이제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지독한 놈이라고 서른도시를 부를 정도로. 근데 뭐 서른도시 같은 경우에는 트롯계에서 굉장히 본인도 노래를 잘하시지만 방송에서 보면 본인이 직접 본인이 맡게 된 제자들 이렇게 피아노를 직접 치면서 교육도 하고 또 작곡도 하시고 굉장히 좀 뮤지션으로서의 능력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승아 씨도 뭐 아버지한테 좀 많이 배우고 연습을 하면 좋은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이번 트롯 전국체전에서 좀 그 확스타덤에 오르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 보였고. 네. 그 다음에 등장한 가수가 신인 재하? 가수 재하였죠. 맞아요. 재하. 저는 사실은 좀 끼는 있어 보이고 근데 너무 까불까불하고 또 엄마가 트롯 가수라고 하니까 주현미 씨 말이 되게 웃겼죠. 내 아들인가? 노래를 딱 부르는데 저의 첫 번째 충격은 눈동자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저 모르던 노래였거든요.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됐어요. 노래 너무 좋더라고. 잘한 거예요. 노래는 기가 차게 잘하고. 그러니까 딱 이제 재하라는 가수의 특징이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그때 심사위원들도 얘기를 했는데 네. 노래를 굉장히 잘하지만 네. 굉장히 뭐랄까 감성적인 부분이 있다가 고음에서 그 감정을 끌어올리는 그 맛이 이 친구 노래 잘한다. 그러니까 주영훈 씨가 노래 잘했으니까 엄마가 누구냐고. 그 이승아 씨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놀란 거예요. 도대체 누구? 그리고 또 본인이 얘기했던 게 히트곡에 있는 가수. 왜냐면 그 트롯 가수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을 모르는 트롯 가수가 많아요. 노래는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과연 누굴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바로 임주리 씨였죠.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부른 임주리 씨였는데 많은 분들이 그 립스틱 짙게 바르고라는 노래를 잘 알 거예요. 그 노래 역시 재하 씨가 부른 것처럼 잔잔하게 그렇게 그 감성을 두드리다가 고음 부분에서 확 감정을 끌어올리는 그 맛이 있는데 그런 어떤 자기 엄마의 가창법이 그대로 그러니까 DNA가 정말 제대로 잘 물려진 경우여서 굉장히 앞으로 재하 저 친구는 굉장히 트롯 전국 채널을 빛낼 만한 스타이고 그거 아니고라도 대한민국 트롯계가 굉장히 좋은 가수를 발견했구나 라는 기대감이 들었었는데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각도 팀에서 서울 팀에서 우리 팀 올 그랬었는데 할머니랑 같이 자랐고 할머니는 전라도 분이시라고 해가지고 전라도 팀에서 우리 팀 오겠구나 했는데 결국은 글로벌 팀으로 갔어요. 그래서 막 글로벌 팀은 너무 좋아하고 그냥 기대도 안 했던 실력자가 오니까 서울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은 다 멘붕이 오고. 그치.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물론 태어난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팀으로 가기도 했는데 이게 립스틱 짙게 바르고라는 노래의 어떤 그 노래의 숙명과도 이 재하의 숙명이 많이 닮아 있어요. 왜요? 어떤 점에서? 자, 립스틱 짙게 바르고가 언제 발표한 노래일까요? 발표된 시기.
노래가 발표된 시점은 1987년이에요. 87년. 근데 전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트로트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신곡이 나오면 홍보까지 얼마 걸린다 그랬죠? 3년이 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87년에 발표한 노래니까 90년까지만 떴으면 되는 노래였는데 네. 결국은 히트를 못했어요. 그리고 93년도에 앨범을 또 냈는데 그 앨범도 실패를 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 93년도까지 임주리 씨는 네, 무명이요. 무명 가수였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왜냐면 미국에 언니가 살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가수의 꿈을 접고 미국 어느 집에 가가지고 1년 정도 살고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임주리 씨가 그때 재하 씨를 낳은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재하 씨는 고향이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미국이 된 거였죠. 뒤늦게 그러니까 87년에 발표한 노래니까 한 6년여 만에 립스틱 짙게 바르고가 공전의 히트를 친 거예요. 아하.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고현정 씨랑 고소영 씨가 함께 출연했던 드라마 엄마의 바다에서 이 노래가 수록곡으로 나온 거예요. 소개될 그런 매체가 없다.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냥 묻혀있던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누군가 이제 드라마에서 쓰니까 6년 만에 히트를 쳐가지고 임주리 씨가 갑자기 미국에 있는데 섭외가 막 쇄도한 거예요. 그래서 임주리 씨는 급하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재하 씨 한 100일 때 정도에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이는 할머니가 살고 있는 전라도로 가요. 아마도 본인이 태어난 게 미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생각한 것도 있지만 자기 엄마의 노래 이 립스틱 바르고가 얼마나 어렵게 히트친 노래였는지를 한번 대중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출연자를 섭외하느냐예요. 물론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그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만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섭외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출연자 중에 좀 재미난 사람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바로 첫 번째 얘기가 이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이세라는 부분에서 오는 이승화 씨 한마디 제 아버지가 앞에 있습니다. 끝났지. 화제성이 엄청 크거든요. 그 지금 한참 방송하고 있는 SBS 트롯신이 떴다의 그 라스트 찬스에도 2명의 이제 2세 트롯이 나와서 화제됐었어요. 우선은 이제 김종호 씨라고 그 작곡가로도 알려져 있고 본인도 노래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 트롯인이 있고 그분의 아들이 이제 김태욱 씨가 출연을 했어요. 김종호 씨는 어떤 분이냐면 꽃을 든 남자라는 노래 그리고 그 화장을 지운 여자 뭐 이런 노래 한 250곡 정도를 작곡한 작곡가로도 유명한 분이시고 또 이분이 유명한 거는 이제 그 KBS의 대표적인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전국 노래자랑에 굉장히 오랜 기간 심사위원을 하셨던 굉장히 장기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트롯계는 굉장히 좀 실력이 있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아드님이 출전해가지고 노래를 굉장히 이 친구도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소유미 씨라고 이분은 이제 소명 씨 딸이에요. 소유미 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화제를 끌고 했었는데 이분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VNT라는 걸그룹 출신인데 트롯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출연해가지고 이분도 노래를 꽤 잘했었는데 한 분은 김종호 씨 아들이고 한 분은 소명 씨 딸인데 이 두 분이 되게 친해요. 최근에 그 김종호 씨랑 소명 씨가 그 최고 친구라는 노래가 이제 듀엣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이 워낙 친한 분이고 이분들의 이세가 둘 다 한 프로그램 나왔기 때문에 뭔가 살짝 그 부모님끼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이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재미난 이야기 하나 있어요. 소명 씨에게는 아들도 있어요. 그 아들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었어요. 소유찬 씨라고 이분도 네, 소명 씨 아들인데 이분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했는데 통편집 당했어요. 방송에는 안 나왔어요. 트로트의 민족에서도 한 분이 나왔어요. 제가 엄청 많아. 네, 그 트로트의 민족에서는 정무룡 씨라고 나왔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와서 부른 노래가 뭐냐면 헐헐헐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헐헐헐이라는 노래를 그 김용임 씨의 노래로 알고 있는데 김용임 씨는 이제 리메이크를 한 거였고 원곡자는 이영희 씨였는데 이영희 씨의 아들인데 이제 방송 출연해서 이분도 안타깝게 이제 그 헐헐 부른 다음에 잘 불렀는데 그 데스매치여가지고 탈락을 하셨는데 그때 한 얘기 뭐였냐면 어머니가 이 노래를 2004년에 발표했대요. 근데 그 당시 발표한 다음에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무대에 설 수가 없어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랬던 안타까운 어머니의 노래가 김용민이라는 후배 가수를 통해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아들이 직접 그 노래를 가지고 오디션 무대에 쓴 거였는데 그래서 노래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분도. 근데 안타깝게 이제 데스매치의 특성상 뭐 탈락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그 2세들이 나오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트롯 가수들은 히트곡이 있어도 활동하기 어렵고 활동을 해도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는 2세들이 나오면서 그 임주래 씨라든지 이런 분들의 원래 어머니 아버지들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트롯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직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노래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몰라서 주고 싶은 인기를 주지 못했던 노래들이 많다라는 걸 2세들이 알려주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눈길을 끌고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가수들 말고도 2세 트로트인들이 꽤 있어요.
요즘에 한참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대표적인 트롯 가수 중에 한 명인 박구윤 씨. 박구윤. 네, 박구윤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박현진이라는 작곡가의 아들인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세요. 현철의 그 봉선화 연정, 그 다음에 베이로의 신토부리 뭐 99.9, 그 다음에 송대관의 네 박자, 그 박상철의 뭐 무조건, 자오가, 황진이 이런 다 하셨네요? 이분의 엄청난 작곡가의 아들이니까 사실 후광이 꽤 있을 수 있는데 네. 안 도와주셨대요. 아까는 자기 아버지가 이 정도 히트곡 쓰는 야생이네. 작곡가면 한 곡 주면 뜰 수 있는데 네. 곡도 안 주셔가지고 처음 데뷔할 때는 다른 분의 곡을 받아서 활동을 한 거예요. 아 진짜. 근데 딱 이분이 보시기에 박구윤 아들이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한 곡 줄게 준 노래가 뿐이고예요. 사실 보면 트롯계에서는 최고의 황금수저죠. 그쵸. 물론 중요한 건 박구윤 씨가 그만큼 열심히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노래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데 트롯 가수 중에 신유 씨도 아버지가 트롯 가수죠. 또 아버지가 신홍 씨인데 또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신홍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성폭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본인은 무혐의일정하고 있는데 재판을 받고 있어서 결과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신유 씨도 신홍 씨 아들 그러니까 유명한 2세 트롯인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트롯계에는 2세 트롯인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또 사랑을 받고 화제가 되면서 되고 있고 안타까운 부분은 네. 시청률이 하락했어요. 1회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도 2회도 높은 수준이던데. 그렇긴 한데 모든 프로그램은 모두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거.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나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기준인데 그렇죠. 1회가 16.5%까지 찍으면서 이거 뭐 20%는 순간이겠다 싶었는데 2회에서 11.5%로 떨어졌어요. 5% 떨어졌으면 폭락이라고 봐도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저희가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편성이 중요하거든요. 원래 1회의 편성은 지금 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5 삼강빌라 바로 뒤에 붙었어요. 5 삼강빌라는 시청률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 30% 넘죠. 와 진짜요? 네.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30% 넘는 시청률의 드라마 끝나고 바로 하니까 그 30% 중에 절반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16.5% 나왔는데 우선 지난 방송에서 많은 조회수를 누르신 그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지금 뭐 첫 회는 송가인 그 인기로 버틸 수 있는데 왜 편성을 바꿔가지고 어렵게 가려고 하느냐. 미스트롯 시즌2 시작하면 밀릴 수 있다. 이런 댓글을 한 분이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좀 인상 있게 봤었고 사실은 그분 때문에 저도 좀 편성을 왜 바꿨지 궁금했는데 편성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KBS의 편성은 주말 드라마 5 삼강빌라 끝나고 그 다음에 살림난 시즌2를 하고 그 다음에 10시 반에 트롯 정진이 열리는 거는 원래 포맷이었고 1회 때만 달라졌던 이유가 1회를 특집으로 편성하느냐고 살림남을 쉬고 그 시간부터 한 거였기 때문에 편성이 변한 건 아니고 이제 2회 끝나고 그 다음은 이제 3회 하기 전에 미스트롯이 이제 시작을 하죠. 네, 그렇기 하죠. 때문에 이 시청률이 어떤 결과를 불러 모을지는 좀 봐야 되는데 우선 편성이 약간 달라지면서 시청률이 하락했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사실 트롯 전국체제는 20%를 넘겨야 돼요. 그리고 미스트롯 시즌도 20%를 넘겨야 돼요. 이유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 거예요. 그 두 프로그램이 인기를 많이 끌고 수많은 스타를 배출해줘야지 우리가 매주 이번 주에 누가 나왔어 얘기하면서 이 지금 주간 트롯도 같이 높은 그렇죠 갈 수 있는데 지금 5%가 빠졌다. 이게 지금 KBS 제작진 내에서 굉장히 충격이겠지만 저도 충격이 컸어요. 이러면 안 돼요. 20% 가야 되는데 지금 3회에서는 반등하게 좀 기대해보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주에 드디어 트롯 시즌2가 시작되니까 맞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트롯 전국대전 또 3회에서 나온 스타들 좀 신진 스타들 이야기와 미스트롯 시즌2 얘기까지 하면 더욱더 다음 주에는 또 좀 풍성한 이야기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댓글로 받아보겠다. 근데 사실은 댓글이 하나도 없는 주가 많아가지고 슬퍼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댓글이 많아지면서 지난주 댓글 중에 하나는 오늘 방송에 소재가 되기도 했고 철저하게 그 보시는 분들 위한 방송이니까 내가 이런 게 궁금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철저하게 그 저희 방송 봐주시는 분들만을 위한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댓글과 그 아이디어 드리겠습니다.